이렇게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경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다라고 하셨고 대표님은 선의의 경쟁에 속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단순하니까. 자, OX 갑니다. 전 굉장히 단순해요. 자, 선의의 경쟁은 옳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있다. 필요하다. 옳다는 너무 필요하다. 자, 아니다. 선의의 경쟁에 속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선의의 경쟁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둘. 자, 그다음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 오, 재밌겠는데? 자, 그러면 짬짜면 안 나죠. 짬짜면을 읽고 있었네요. 선의의 제가 경쟁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모든 우울이나 모든 그 심리적인 문제점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남과의 비교에서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Right.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항상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우울감까지 들고 그게 좀 심해졌을 때는 정신병리학적인 현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경쟁은 뭐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남과의 비교 또 남이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선의 경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문적 성취라는 게 중고등학교 이외에도 대학교 20대, 30대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거든요. 선의 경쟁이라는 거는 나는 공부를 못해 성적이 안 나와. 하지만 선의 경쟁자가 생김으로써 얘는 폭발적으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지 않은 이렇게 우울감이나 이렇게 너무 심하지 않는 약간의 선의 경쟁은 필요하고 말씀 아까 들으셨는데 물론 아이들이 경쟁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SNS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많이 힘든데 우울하고 근데 이거를 하는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좋은 면에 너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쉽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니, 뭐든 필요하겠어 우리 세미 씨는. 아니 너무 좋아. 왜냐면 심플해.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부모도 나고 아이들도 나야. 근데 이 부모도 나가 아직 안 돼 있고 그 안 돼 있는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아이들은 더 나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내 탓이요. 그게 연관이 돼? 봐봐요. 그 문구로 하나로 내 탓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에서도 해결이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가 소중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도 사람 맞아요. 이 인간도 사람 맞아요. 소중하고 저 인간도 소중하고 다 나잖아. 그렇게 해서 나가 소중하니까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누구랑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경쟁이라는 없다.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물론 포장을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다면 나 혼자 경쟁을 해야지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경쟁이 붙게끔 만드는 거는 잘못된 거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라면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걸 얘를 이기고 싶다. 근데 공부라는 거는 결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공부도 사랑할 수 없다. 그 어려운 공부를 난 사랑 못해. 설득됐어요 지금? 아니요, 안 됐어요.
일단은 저는 뭐 지금 다 학교 학습적인 걸로만 보시는데 제가 이제 어딜 나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세 아이는 다 골고루 잘 먹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인분을 시켜야 돼요. 참고로 막내는 7살입니다. 1인 1메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엄마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다 날씬하고. 왜 그래요? 자아 비판이야. 오늘 분위기가 왜 다. 자기 객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나 자신을 사랑해라. 나 저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설득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된 계기가 물론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저는 편식이 심해서 저희 아이들은 편식을 안 시키려고 뭐 이웃에 신경을 쓴 부분 물론 엄마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럼 편식이 생겨요. 그 친구들은 정말 정말 뜯고 씹고 이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게 딱 셋이 나란히 딱 한때는 작으니까 테이블에 쫄쫄이 앉혀놓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으면서 곁눈짓 하면서 형 하나 두 숟갈. 근데 이게 제가 이 아이들을 사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행복을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이 선의 경쟁은 툴이란 말,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근데 그래 이게 나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편식하세요? 왜? 아니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거를 그냥 형제고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밖에서 그렇다? 그러면 싸움 나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주지 않아. 물론 그 말은 맞아. 하나 키운 애들은 엄마들이 어쩔 수 없어. 전 첫째 때 그랬어요. 내가 거의 수족이 다 돼줘.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애기가 너무 이쁘잖아. 세상에 얘밖에 없거든. 근데 저는 좀 정신 연령이 나는 엄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 너와 나는 동등하다. 나도 힘들어. 갑자기 엄마로 부를 뻔. 좀 나는 이제 좀 여기서 그런데 키는 늦게 먹고 적게 먹고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긴 사람이 성공이고 진 사람이 실패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가 1등을 했어. 그럼 뭐 3등 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등 한 애가 만약에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어.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서 1등을 했지? 그 요령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난 3등 했어. 뭐 인생 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거를 3등은 실패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경쟁이 문제가 되는 거지. 선의의 경쟁은 충분히 아이들한테 시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묘하게 거예요. 설득이 돼요. 근데 이게 결과가 아이들이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정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좋은 거를 먹어야 되니까. 봐요. 오늘 이런 다양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대서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가 큰 하나의 카테고리 도구마라 그럴 때 그게 다 맞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머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패러다임이 한번 쉬프팅 넘어갈 때 이게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봄에서 여름 오듯이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없잖아요. 스며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데올로기에 자꾸 물들다 보면 마치 그것이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빨려가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쟁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아무리 사소한 거 다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경쟁 말고 우리가 뭐 공존, 뭐 그다음에 뭐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만 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경쟁을 너무 몰입해서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다 결국에는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당연한 도리. 그게 빠진 상태에서 너무 학습적인 거. 그러니까 성공은 공부만 잘하면 돼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사람에 대한 당연한 도리가 빠진 거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성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인성 교육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요? 권리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딱 아이들이 이거 내 권리 침해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권리 교육이나 인권 교육을 할 때 나의 권리도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를 맞아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부모든 또 교사든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 왜곡되게 전달되다 보면 나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침해 받아서는 안 되고 침해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정작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한마디로 것들이 제가 필요하다. 요즘 흔한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인권이 곧 나의 인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잣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 저 애들한테 그래요. 그 내로남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날 이제 요즘 애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엄마 나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맞아요.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애가 엄마 근데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러는 거야. 완전 뻗쳤지. 어디서 아동학대? 너 가만 잘 생각해봐라. 엄마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 이제 엄마 할머니 되는 나이야. 그러면은 노인이지. 노인이야. 노인학대야? 지금 나 이거 노인학대한 거라고. 네 기분대로 막 내지르고 감정 쓰레기통 알지? 너 이렇게 한 거 나 이거 노인학대야. 그럼 나도 노인학대 신고할까? 나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 똑같다. 둘이 똑같다. 그 친구라 그랬잖아 아까. 그렇게 해줘야 애들이 이해를 잘한다니까. 심플해.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왜 국영수 사과 이런 거 다 가르치고 뭐 코딩이다 뭐 다 가르치면서 당연하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론은 가르치는데 아, 행동이 이론이 아니고 아니고 일단은 행동이. 당장 뭐 도서관 같은 데만 가도 책 이게 아무리 유아용 열람실이어도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아이가 피해 입는 거 못 참으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내 아이가 남을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해. 공부는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혼자 자립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력을 배우는 그 과정인 거고, 그러다 보면 좌절도 있을 수 있고, 뭐 항상 자기가 생각한 게 성공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실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안 해야겠죠.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으로 이론만 막 배우고 실천하는 건 1도 안 배우는 거예요. 작년도에요.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이제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할 건데 입시 요강에서 모 대학교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요. 대학교에서 면접에서 인성 부분을 몇 %를 두고 평가를 했냐? 맞춰 보실까요? 30%? 20%. 희망사항은 90%. 50% 놓고 봤습니다. 그래도 근데 긍정적인 이제 것 같아요. 거기에 합격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 그러면은 성적은 당연히 그 학교에 못 미치는 학생이었지만 이 학생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모든 학생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줬고 그렇게 하고 점수는 낮았지만 설명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버금가는 설명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헐리우드 액션만 하고 뭐가 되니 안 되니 얘기하는데 대학에서 이 수시 전형에서 보게 되면 성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학업 역량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역량도 결국은 학업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를 뭐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제시해. 그래갖고 1등부터 줄 쫙 세우려고 그러거든. 그럼 다양성이라는 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 지금 경쟁으로 인해서 불거진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런 고름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 터져 나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에. 이거는 지금의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 아까 온셈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의 소중함을 그걸 갖고 우리가 심리적인 것으로는 자아 존중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아 존중감을 넘어서 경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자아 효능감으로 나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것이 내게 참 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게 내적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이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열린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생각났어요.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너무 경쟁이 치우쳐졌으니까 그 결과가 처참한 거죠.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완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1등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경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도 저는 줄 세우는 거 좋아합니다. 한 줄 요약 줄 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이란 땡땡땡이다. 절 보시는 거예요? 방금 생각했었는데 까먹었어.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우리 세미 씨. 경쟁이란 하지 마. 좋으네요. 야, 역시. 시원해. 역시. 자, 우리 강사님. 저는 경쟁이란 스며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스며드는 교육이 거기 꼭 필요하다. 좋습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의 경쟁을 하자. 자기가 경쟁하자. 생각났어요. 준비됐어요? 네, 네. 생각났어요.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지? 경쟁이란 배려가 필수다. 야, 멋있다. 요즘 학원 다녀요? 아니 이게 너무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니, 물어보시니까 하얘지고 요즘 나날이 이게 살아나. 다 덕분이에요. 개인 과외하세요, 조금?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경쟁은 아주 조금씩 스며드는 중독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경쟁이랑 다시 할게요. 네, 왜냐하면 경쟁이랑 네. 나와의 경쟁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 자신과 경쟁하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지치고 피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바쳐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와의 경쟁도 놓자. 그냥 놓아버리자. 오늘 난 이 수정의 용기에 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좀 무거운 사건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누군가는 경쟁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경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경쟁만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